안녕하세요, 유용입니다. 오늘은 소아의 기능성 복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린애들이 배 아프다는 말 자주 하죠. 근데 그 아픈 게 실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교 가기 싫거나 밥 먹기 싫거나 이럴 때도 배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병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대략 한 10% 정도가 반복적인 복통을 호소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10% 이외에도 배 아픔은 시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능성 복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복통 환자 중에 대략 10%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고 기능이 이제 성숙하거나 감량이 안 이루어져 있거나 일정한 운동을 못할 때 이제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에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복통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능성 복통, 시민성 복통, 기질성 복통. 이렇게는 이 기능성 복통이 가장 흔하지만은 매우 이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분류하면은 복통, 보통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이제 아프다고 하는 복통, 그다음에 음식을 먹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복통, 이제 식상통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약해가지고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드러나는 통증, 이제 환복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하기가 안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추순환 정체형 복통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픔하고 이렇게 다리 아픈 걸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통을 구분하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제 자극에 의한 복통, 하나는 압박에 의한 복통. 압통하고 이렇게 자극통이 있는데, 압통은 가스의 압박이에요. 근데 가스 발생이 내가 먹은 음식물에서 연유되기도 하지만은 대장에서 발효 환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효가 충실하면 맑고 청정한 진액이 유입되는데, 재료가 충실하지 못하면은 부패 환경이 조성되면서 탁한 열독과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원활하지 않을 등 자체가 약해서 원활하지 않기도 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원활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장의 운동성이 원활하지 않고 운동에 활발한 것과 느린 곳의 교차점에 설정이 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극통인데, 이 자극통은 음식이 안 좋은 것 먹었을 때, 그때는 뭐 인락 없죠. 대표적인 자극통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염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산성 상태로 소장과 대장으로 유입되면서 드러나요. 간에 의해서 장의 점막이 자극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성 복통이 있는데,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있고,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한의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은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직절한 대처를 한 다음에 한의원이나 병원을 달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무리한 식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기붓는 거 염두에 두고, 제가 반 진담 반 농담 삼아서 아무리 심하게 체해도 3일 굶으면 애지간하면 낫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복통이 정리되고 장에서 이제 이게 고품 내지 먹고 싶은 욕구죠. 그게 돌아올 때까지는 음식을 절식하거나 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장 점막의 자극을 줄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먹게 될 때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 죽을 먹죠. 죽마저도 부담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누룽지 끓인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통이 심할 때 인약적인 개념에서 맥락을 자극해가지고 힘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손끝 발끝 좀 마사지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면 장이 풀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 쪽을 눌러주면 장이 풀려지기도 해요. 등의 날개의 교차 지점을 이제 눌러주다 보면은 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등이 편하고 복통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극적으로 권하는 것 중에 사랑의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소금을 타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소금을 타면은 새삼스럽게 싱거요. 싱겁다가 어느 순간 달달하다가 짜지는 거거든요. 이 달달한 느낌의 소금물을 한 모금씩 5분 간격으로 홀짝홀짝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장이 싹 편해지고 어떤 음식이나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대처한 다음에 꼭 병원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통증 정도가 이제 할 때이기도 하고, 극점 통증이 드러날 때, 이제 오른쪽 제 아랫배가 이제 아프면은 맹장염이라고 표현하는 충수염이 있죠. 사타구니나 이제 고환이 막 부으면은 탈장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린애들이 울면서 이제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첩이 이제 조심스럽고,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열나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설사기도 한다면은 장염 의심해야죠. 그 다음에 아프고 소변을 막 보거나 소변 볼 때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로 감염이나 이제 먹염 의심해야 되고, 꼭 이런 증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통증이 한 오래돼서 3시간 이상 되거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진다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병원 진료보다 한의원 진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원복적인 통증.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용서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2번 이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 이제 복통과 더불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손발 차갑고 아랫배 차가운 것이 이제 됩니다. 이제 복통인데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치료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으면은 배 아프다고 하면서 먹는 중에 화장실을 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식측변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좀 한의원 방문이 좀 필요하고,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면서 먹는 양이 너무 줄어든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할 때 안 먹으면 배가 안 아프긴 한데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애들이 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애들이 얼굴과 언어가 엄청 솔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배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은 그것을 우선은 이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왜 아프지? 어떤 상황에서 아픈가 관찰해 보시고 필요하다면은 진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속 편하면서 잘 먹고 이게 건강이잖아요. 성장의 기초입니다. 감사합니다.